거짓을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true, false가 나오면 if 함수 추가해서 3일 때 뭐 할까, 거짓일 때 뭐 할까를 해주시면 돼. 근데 방금 전에 상시 4회를 했었잖아요. 타임이 들어간 if 함수가 합격, 불합격이 아니잖아요. 계산하는 수식을 거기다 넣으라 그랬잖아요. 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로 if 함수는 조건 판단해서 참일 때 뭐 할까, 거짓일 때 뭐 할까. 또 한 유형이 나오는 게 중첩 if잖아요. 그러니까 표시할 수 있는 게 참과 거짓이 아니라 3개, 4개가 나올 때는 if 함수에다가 아니면일 때 if 함수를 추가하셔서 처리하는 작업을 하죠. 자, 1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을 하나만 열어놓으라 했습니다. 자, 보기 메뉴에 가서 새 창 열어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파일이 2개가 되죠. 자, 보기 메뉴에 들어가서 정렬의 세로로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문제를, 왼쪽에는 검토해서 모든 메모 표시를 풀고, 자, 그러면 1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 1위는 1등, 2위는 2등, 3위는 3등, 그 외에는 4 공백으로 비교해 표시하세요. 실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if 함수 문제는 이 범위 나온 걸 무시하세요. 지금 얘는 뭐예요?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가 뭐예요? 순위를 비교할 범위를 의미하는 거지, 여기에 나온 것처럼 1등, 2등, 3등을 표시하는 값의 범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얘가 몇 등인지를 구해서 그 등수의 값이 1등이면 1등, 2등이면 2등 이렇게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평균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은 순위를 구하는 기준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범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꾸 if 함수 작업할 때 범위를 이렇게 자꾸만 비교하는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만 좀 실수하지 마시고, if 함수는 편하게 얘기하면 1대1 비교예요. 물결 if 함수는 다대1 비교고요. 여러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고, if 함수는 하나하나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첫 번째 값이 뭐예요? 등수. 그럼 랭크 함수에 의해서 등수를 구해야 되겠죠. RA, EQ. 랭크 EQ의 순위를 알고 싶은 것. 전서윤이라는 사람의 평균이 86.5예요. 이 사람이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가 등수를 알고 싶은 것. 자,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칸 뭐예요?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F4 바로 눌러주시고, 큰 수의 1등을 넣는 0을 쓰거나 생략하시면 되겠죠. 높은 점수가 1등이라 했으니까 그럼 얘를 쭈르르 내용을 채워서 등수가 골고루 나왔는지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if 함수 추가하시면 안 돼요. if 함수는 항상 true, false가 나왔는지 보시고, 첫 번째 비교할 값이 뭐예요? 순위를 구하여 1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순위를 구해서 그러면 그 값하고 1하고 같아요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작업을 하는 게 힘든 거야, if 함수 문제는. 그리고 내용을 채우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true, false가 나왔잖아. 그 중첩 if예요. 합격, 불합격 2개가 아니라 1등, 2등, 3등, 3등 공백 4개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if 함수는 2개뿐이 못해. 그러면 3개, 4개를 표현해야 되니까 if 함수를 최소 3번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자, 중첩 if 들어가면 조건은 항상 복사하라 그랬습니다. 탭하시고 1등 탭하시고, 세 번째 value false 뭐예요? 거짓일 때 뭐를 해야 돼요? 등수를 구해서 그 등수값이 2예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if 함수를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이거는 뭐예요? 1등이 아니라
2등이에요. 그러니까 2예요 하고 판단한 다음에 2등이라고 쓰시고, 또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하시고 3이에요 하고서 3등. 아니면 뭐 하랬습니까? 공백으로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첩 if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복사하시고 붙인 다음에 조건을 변경한다는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1회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어제 풀었던 내용인데, 어제는 여기서 그 MVG가 아니라 VIP로 표현했던 내용이에요. 자, 구매 횟수가 있어요. 여기가 200 이상이고, 이거니까 엔드죠. 적립금액이 적립금액 평균보다 크면은 뭐예요? 크다를 넣어주셔야 돼요. 크거나 같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자, 얘도 얘 하나를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얘 하나와 뭘 비교하는 거예요? 평균값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1대1 비교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숫자 비교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계산된 결과를 갖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두 개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계산된 결과를 계산하는 작업을 A, B 조건, 그러니까 1번 조건, 2번 조건이 있을 때 순서를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계산하는 조건을 먼저 처리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마법사 쓸 때 좀 편해서 그래요. 그럼 문하시고 첫 번째 적립 금액이 평균보다 커요. 그러면 에버러지잖아요. 에버러지 하시고 적립 금액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적립금 전체 범위를 잡고 닫았고 엔터.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짜잔 하는 사람은 절대 주소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주소를. 근데 절대 주소 유무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면 얘를 채우고, 이렇게 채우는 작업은 맨 밑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어머, 평균의 범위가 따라 내려왔잖아요. 따라 내려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평균값의 의미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균값을 구하는 범위를 절대 주소를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더블 클릭. 그럼 평균값의 범위가 따라 내려오질 않았잖아요. 아, 그럼 절대 주소를 넣는 게 맞았구나.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ND라는 함수를 이용해 놓으시고 Shift F3 마법사에 들어가서 두 번째는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순한 조건이었잖아요. 구매 횟수가 얼마 이상이에요? 200 이상. 크거나 같다 200이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 200. 그리고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true, false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뭐라고 했습니까? 탭하시고 MVG,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공백으로 넣어주세요. 최근에 가장 멋있던 분이 하나가 그분이 있었어요.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마음이 급했나봐요. 그래서 공백을 땅땅 해야 되는데 공백하고 썼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공백을 쓰시더래요. 그 왜 써요? 아, 그때도 절로 가세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 이런 게 가장 또 단순한 이 부분인데, 얘는 계산된 결과를 사용하는 작업에 의해서 절대 주소가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이 1월 18일이죠. 그러니까 1월 18일 이후 그러면 1월 18일이 포함돼야 안 돼? 포함돼요? 그럼 1월 18일 이전은 또 괜히 또 쳐다보니까 날짜는 이전, 이후는 그날을 포함해요.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전에 옛날에 이 시험이 나왔었어요. 날짜 표현의 이전과 이후는 그날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1월 18일 이전, 그럼 1월 18일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8일 이후, 그럼 1월 18일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구대표가 심각해졌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집에 가서 국어사전 가지고 찾아봐야지 하는. 그래서 날짜 표현에서 그 작업이 조금 이제 시험에 나오면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를 표현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서 1월 18일 이후는 빨간색으로 하세요. 그럼 1월 18일 이전은 노란색으로 하세요. 18일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왔던 게 1월 18일 이후는 뭐 빨간색.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에서. 1월 18일 이전이라고 합니다. 자, 2회 1번 보겠습니다. 개인 점수를 이용해서 등수를 구해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잖아요. 중첩 2%를 구해요. 중첩 2%. 얘가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얘가 그 개인 점수 전체하고 비교해서 등수, 순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랭크 EQ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죠. 첫 번째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기록이 높은 게 1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정이, 우리는 맨날 기록 경기예요. 그러면 1을 쓰잖아요. 기록 경기예요. 여기에 이 기록은 그 기록이 아니에요. 적었다는 의미예요. 그냥 여기서 1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0을 쓰거나 생략을 해서 등수를 구하시고 쭉 채워보면 이제 등수가 완성이 돼서 나왔죠. 그럼 if 함수는 언제 추가해요? true, false를 확인하고 첫 번째 하게 될 경우에 1이면 1등을 쓸 거잖아요. 그래서 1등이 true가 하나 나왔는지 보시고 이제 중첩 if 들어가면 되죠.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컨트롤 C로 조건을 복사하시고 탭 1등 아니면 이름 상자에 가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조건을 변경하셔야 되겠죠. 2이면 2등 그러면 2등이라고 써주시고 또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세 번째 조건은 3이면 3등이죠. 3등이라고 써주시고 나머지는 문백이니까 따옴표 2개 누르시고 엔터 컨트롤 D 하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잘 되고 계시죠 여러분? 자, 3회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회 1번. 자, 응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위크데이가 나왔잖아요. 위크데이. 뭐예요?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월화수목금토라는 문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숫자로 돌려주는 함수가 위크데이예요. 그래서 방법 1일 때는 1, 1, 1 뭐예요? 방법 1은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 생략 가능해요. 근데 얘는 뭐 하였어요? 월요일이 1번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2를 써야 되겠죠. 방법 2가 뭐예요?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위크데이에 의해서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구할 건데 그 요일을 숫자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크데이하고 날짜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 보면 두 번째 칸에 내려갔던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유형을 결정하는 값은 1, 2, 3이다. 1은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 2는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 3은 월요일을 0번으로 놓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월요일이 1번은 유형이 2번이네 하고 2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금요일은 주말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판단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응시일이 위크데이에 의해서 바꾼 값이 1부터 5이면 평일이에요. 1부터 5이면. 그 다음에 나머지 6이나 7이 들어오면 주말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아요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는 게 숫자로 나온 거잖아. 1, 2, 3, 4, 5. 5보다 작은 값이면 뭐라고 하라고요? 평일, 그 다음에 아니면 주말. 그래서 이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들 가시고 탭, 그래서 평일하고 놓으시고, 도와주실 땐 주말을 놓는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위크데이에 대한 사용법을 알고 계셔야 되고, 1번은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 2번은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아니라 1부터 5이면 위크데이 결과값 1부터 5면 평일이니까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1이면 평일, 2면 평일, 3이면 평일하고 중점 2% 여러 번 하셔도 돼요. 네, 틀렸다고는 안 해요. 그 대신 채점 프로로 인해 속으로 웃겠죠. 인공지능이니까.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해도 틀렸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 4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회 2번. 자, 총 4회 2번. 총점이 2회, 3회, 4회 2번.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 왜 표가 틀리죠? 네? 뭐라고요? 네. 3회로 나와 있다고요? 아, 4회 2번이? 상혁이 안 맞아. 제17일 때 상혁으로 나왔으면 제3으로 나왔어. 아, 이게 4번 문제네요. 2번이네. 4회 4번 문제. 자, 표 4에서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하는 거, if 라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지라는 함수가, if 라지가 나온 건 if 랭크 함수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얘가 랭크 함수를 사용했을 때, 총점에 따른 순위를 구하잖아요. 순위를 구하고 큰 수의 1등을 넣어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이 최우수잖아요. 그럼 는 일하시고 true, false가 나오면 if 함수에 의해서 중첩 if예요. 마법사 들어가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중첩이고 복사를 먼저 해주시고 최우수, 아니면 이름상자 if 함수 추가해서 컨트롤 V, 이번엔 뭐 2이면 우수,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라는 if 랭크를 위한 중첩 if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랭크를 쓰라는 게 아니라 뭘 쓰라고요? 라지. 몇 번째 큰 수를 찾아서 최우수. 그러니까 첫 번째 큰 수를 찾아서 최우수, 두 번째 큰 수를 찾아서 우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비교하는 값이 먼저 들어가죠. 얘가 첫 번째 큰 수하고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판단해서 똑같은 값이 나오면 걔를 최우수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비교하고 싶은 값을 먼저 선택하시고 는 첫 번째 큰 수를 구하는 게 라지잖아요. 그래서 LA 하시고 라지.
범위를, 총점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법사들을 가서 탭 2를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얘가 절대 주소라는 게 바로 잡혀야 되는데 이게 선택이 안 되시면 일단 채워보시랍니다. 채우는 작업을 하면 항상 맨 밑에서 채우는 작업하고 맨 밑에서 꼭 더블 클릭으로 확인을 해보랍니다. 뭐야 얘가. 라지의 범위가 이렇게 따라 내려가게 되면 첫 번째 큰 수의 의미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가서 여기를 절대 주소로 해야겠구나 하고 F4 넣어주시고 엔터 한 다음에 다시 내용을 채우시면 되겠죠. 그럼 true가 한 명이 나왔잖아요. 188점이 1등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 하라고요? 최우수.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수를 구해서 우수. 아니면 공백. 중첩 if예요. 자, true, false를 구했으니까 if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자, 복사를 해주시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최우수. 아니면 공백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니죠. 딴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자,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넣으시고 컨트롤 V.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될 게 뭐예요? 두 번째 큰 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큰 수라고 되어 있는 2를 빼고 2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수요 아니면 공백으로 할게요 하고 내용을 채워주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랭크 함수 대신에 라지. 근데 큰 수의 1등을 구하는 작업을 할 때는 라지. 작은 수의 1등을 구하는 작업을 할 때는 스몰이 나온다. 스몰이. 그 다음 5의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의 2번.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숫자가, 그럼 뭐예요?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으라는 미드를 이제 쓰겠죠. 미드하고 MOD까지 나와 있네요. 숫자가 홀수이면, 홀수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 홀수예요.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됐죠. 1이냐 0이냐. 자, 먼저 8번째에서 하나를 뽑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6이 들어가 있는 이민영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성별을 구하는 거예요. 이 밑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밑에 쉘들은. 자, 먼저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아 보겠습니다. 주민번호는 I3에 있죠. 마법사 들어가고 탭 8번째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8탭 1 엔터. 그러면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1부터 4번까지 골고루 나왔죠. 그러면 이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MOD 넣어주시고 탭. 함수가 두 개일 때는 항상 커서를 왼쪽으로 옮기고 Shift F3 눌러서 마법사를 눌러내시고. 뭐로 나눈다고요? 2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엔터 하시고 범위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첫 번째 칸에 있는 걸 범위 안에 넣어주세요. 컨트롤 T. 그럼 0과 1이 나왔어요. 그럼 얘가 뭐예요? 홀수이면 남자. 홀수라는 말이 뭐예요? 나머지가 1이면 홀수잖아요. 그리고 엔터 하신 다음에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탭 조건 true, false를 해놨으니까 탭 들어와서 뭐해? 남자, 여자 넣어주시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접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쉬운 거예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6회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6회 1번.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는데 1위는 A, 2등과 3등은 B,
4등, 5등, 6등, 7등은 C. 나머지는 재시험을 하래요. 그러니까 순위를 구하는 건 똑같이 랭크 EQ, 높은 것이 1등을 쓰라 그랬죠. 랭크 시험에 많이 나오죠. 최상호라는 사람의 점수가 84점이에요. 얘가 몇 등인 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순위를 알고 싶은 걸 먼저 지정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수. 큰 수의 1등을 하라 했으니까 0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등수가 1등부터 몇 등까지 나왔냐? 9등까지 나왔네요. 첫 번째는 1이에요. 1. 는 1. 하시고 내용을 채워서 등수에서 1등인 사람은 하나일 경우가 많겠죠. 물론 1등이 2명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값이면. 그러면 첫 번째 true false가 됐고 이제 if 함수에 들어가서 커서 왼쪽 F3 마법사에 들어가서 중첩 작업이에요. 복사를 하시고 1등이면 뭐예요? A. 자, 아니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게 뭐냐면 1등에 해당되는 사람은 A를 줬어요. 그래서 아니면에 들어오면 여기는 1등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등부터 3등은 B라는 값을 3등 이내로 판단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자, 중첩 if죠. 세 번째 칸에서 if 추가하시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3. 그럼 얘가 알아서 2등하고 3등을 찾는 거예요. 1등은 앞에서 썼기 때문에. 그리고 B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니면 세 번째 칸에서 마법사를 또 불러내셔야죠. if 하시고 컨트롤 V. 요번에는 4등부터 7등이잖아요. 7위. 그러면 1등, 2등, 3등은 이미 앞에서 빼 썼어요.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7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주면 얘가 알아서 4등, 5등, 6등, 7등을 골라줍니다. C라고 넣어주시고 아니면 제시험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A가 1명, B가 2명, C가 4명, 나머지가 제시험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2와 3이네? 그러면 2등은 B, 3등은 B 이렇게 하지만 해도 정답이에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1등은 A라고 이미 찍어 나갔어요. 그럼 그 데이터에서 1등은 빠져나간 거예요. 남은 등수가 2등부터 9등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2보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하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3보다. 그러면 알아서 얘가 2등, 3등을 골라준다는 건. 되셨나요? 7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7의 1번. 자, 입사 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하여 근무기간을 표시해야 돼.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근무기간을 표시하고 5년 미만이면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근무기간, 공식도 써주잖아요. 현재 날짜에서 연도를 뽑고 입사 일자에서 연도를 뽑아서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today를 먼저 넣고 이어를 뽑는 방법이 있고 today, 이어를 같이 쓰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먼저 오늘의 날짜를 구하는 게 today 하고 엔터하면 오늘이 1월 18일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연도를 뽑아요. 그러면 이어 누르시고 가로 닫고 엔터. 당황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today를 썼기 때문에 얘가 날짜 세일 서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얘를 일반으로 돌려주는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눈하시고 이어를 먼저 넣고 그 안에다가 today를 넣으면
세서식이 안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뽑았어요. 그럼 빼기 하시고, 이번엔 뭐예요? 입사 일자에서 연도를 뽑는 거죠. 입사 일자는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 입사 일자 선택하시고 2월에 C3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이렇게 또 날짜로 바뀌어요. 좀 당황하지 마시고 일반으로 바꿔놓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안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예를 들면 어지럽잖아.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혼동이 되니까. 근데 얘가 5년 이상이에요, 아니에요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if 함수의 true, false는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근무 기간을 표시하고 5년 미만이면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거를 갖다 5라는 값에 의해서 true, false를 뽑아내야 된다. 그리고 내용을 채우면 true, false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하기 전에 얘가 근무 기간을 구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다 복사해서 붙이고 그거 하나 갖다 5만 지우시면 이게 근무 기간을 구한 시기잖아요. 그 식을 그대로 이용하시고 아닐 때는 5년 미만이 되겠죠. 그럼 공백을 넣어주시면 돼요.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와 뭐를 갖고 비교하지? 이걸 잘 찾으셔야 돼요. if 함수는 true, false를 뽑아내는 게 가장 힘들어요. 뭐와 뭐를 비교하지? 어떻게 비교하지? 크다, 작다 이런 거 잘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자, 8의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의 3번. 제품 판매 현황표가 있네요. 가장 많이 팔았어요? 최대 판매. 가장 적게 팔았어요? 최소 판매. 아니면 공백. 오호, 표현할 게 3개네요. 중첩이 이쁘죠. 그러면 이 판매량 범위에서 가장 많이 판매량이 가장 많다는 건 뭐예요? 가장 큰 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 범위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서 얘네들하고 하나씩 비교해서 그 수하고 같아야 그러면 최대값이 되겠죠. 거기에 최대 판매. 그러니까 비교해야 될 값은 첫 번째가 판매량, 두 번째가 뭐예요? 최대 판매량. 하고 맥시멈 하시고 판매량 전체 범위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눈치를 딱 챈 사람은 절대주소 넣어야겠구나. 거기에 떠올라야 돼요. 근데 절대주소가 아직 안 떠올르시면 일단 내용을 채우는 작업을 하면 맨 마지막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판매량의 최대값을 구하는 범위가 따라 내려왔잖아요. 따라 내려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쉘에 가서 드래그 하시고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true, false가 나왔으니까 이제 if 함수에 들어가서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자, 중첩 if니까 일단 얘를 복사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최대 판매라고 써주시고 또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인데 이 두 번째 판단할 건 뭐예요?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그 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최소 판매라고 하라 했으니까 함수의 이름만 맥시멈에서 미니멈으로만 바꿔주시는 거죠. 복사한 걸 붙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최소 판매 하고 내용 써주시고 아니면 뭐예요? 공백 하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죠. 되셨나요? 황 대표 잘 되고 있죠? 네. 네. 자,
9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위크데이가 나왔어요. 위크데이는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1, 2, 3, 4 나오는 건 방법 1. 월요일부터 1, 2, 3, 4 나가는 건 방법 2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방법이 일요일부터 1로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방식은 1을 쓰거나 생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뭐야? 날짜의 모임이 요일이 일요일이면 휴업이 아니라 날짜에서 위크데이에서 구한 숫자 값이 1이면 뭐야? 휴업이에요. 1이면 휴업이에요. 일요일이 아니라. 그래서 위크데이에 의해서 먼저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 값으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크데이하고 날짜 마법사 들어가서 방법은 1 하고 내용을 채웠더니 숫자가 1부터 7까지 골고루 나오겠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일요일이면 휴업이라는 게 뭐예요? 는 일이에요 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일요일이라는 게 위크데이에서는 1번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if 함수에 의해서 휴업 영어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탭. 여기는 뭐예요? 휴업, 영업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10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승수가 높은 3개국은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준결승에 표시하세요. 여기에서 if와 라디스라 그랬잖아요. 10회 4번 문제. 여기에 이제 승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승수값, 대한민국이 지금 8승을 했단 말이에요. 8승을 했는데 세 번째 큰 수보다 커요. 이걸 판단해서 준결승에 진출을 넣어주는 거예요. 준결승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비교해야 될 값이 대한민국이 8승을 했어요. 크거나 같아요. 뭐하고? 세 번째 큰 수하고. 세 번째 큰 수를 구하는 게 뭐예요? 라지 넣어주시고, 범위 넣어주시고. 콤마 3 하고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여기서 라지의 범위가 절대 주소라는 건 찾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시는 분은 일단 내용을 채워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true, false가 내려가다가 어머 너무하는 에러 메시지가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 칸에서 더블 클릭을 해봤더니 어머 라지의 범위가 밑으로 따라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라지의 범위는 따라가면 안 되는 절대 주소네 하고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그럼 이제 true, false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if 함수에 의해서 커서 왼쪽 Shift F3 탭 하시고 진출 아니면 뭐예요? 공백 하고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왜 이렇게 눈이 피곤하지? 양갱에 독이 들었나?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12회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학번과 휴학을 이용하여 졸업연도에 표시하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회사에서 쓰는 업무를 가지고 엑셀 갖고 작업하면 이해가 빠질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고 표를 파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야, 졸업연도를 구하는데 여기에 김성길이라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전자과를 다녔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졸업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 학번에 세네 번째 자리를 이용하라 그랬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18이라는 값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입학을 했냐 그러면 2018년도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그러면 요 수식에서 보면 맨 뒤에 더하기 3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3년제 대학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3년제 대학교. 자, 군대를 안 갔어요. 교환학생도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3년 만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0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가요. 그럼 이 사람은 3년을 다니는 대학교인데 군대를 2년 동안 이제 갔다 오게 되니까 졸업 연도가 2년이 더 걸리겠죠. 교환학생은 왜 1년이 더 걸릴까요? 교환학생은 왜 1년이 더 걸릴까요, 여러분? 어학연수를 1년 정도 다닙니다.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어학연수가 한 1년 있다. 그래,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2000 더하기 학번의 세네 번째 자리 여기서 뽑으면 되고, 휴학이 들어가 있는 여기에 있는 값에 따라 군대를 갔다 와요 2년 더 있어야 돼요. 교환학생이에요 1년 더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3년 만에 졸업을 해요. 요걸 갖다 판단하는 게 중첩 if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더하는 거니까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if 함수 문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는 수학에 있는 값이 교환학생이에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if 함수의 조건, true, false. 그러니까 수학이 들어가 있는 열에서 교환학생이면 1년이 더 걸려요. 군입대를 하면 2년이 더 걸려요. 공부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사람은 3년 만에 졸업을 해야 하는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럼 교환학생이니까 교환학생 들어간 자리가 true, false가 되겠죠. 그럼 if 함수에 의해서 교환학생이면 1년을 더 다닌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첩 if예요. 일단 이거를 복사하는 작업을 좀 해놓으시고 탭 세 번째 칸에 와서 value if false일 때 와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두 번째 판단하는 건 뭐예요? 군입대예요. 그럼 이 사람은 2년 후에 졸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닌 사람은 3년 만에 졸업을 하는 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휴학 여부에 따른 연도 증가값을 넣어주시고 이제 하나씩 하시면 돼요. 뭐 뒤에다 그냥 하셔도 돼요. 더하기 2000 더하기 미드 자 더하기 미드를 하시고 MID 하시고 뭐예요? 학번에 세 번째에서 두 개를 뽑아주세요. 18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뭐를 더해달라고요? 3을 넣어달라고요. 근데 이 문제도 내용이 좀 긴 상태가 돼서 좀 은근히 좀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부탁을 드리지만 웬만하면 if 함수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그리고 네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그 if 함수 문제 자체도 아예 풀지 마시라고요.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럼 푸세요. 그 점수를 올려놓으면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네 개 정도 풀었으면 분석하고 매크로를 다시 한번 보시라면 다시 한번. 그 다음에 2회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의 1번. 얘는 5와에 의해서 각각의 조건이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이 되는 5와 연산이에요. 3월과 4월과 5월의 점수 중 하나라도 85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으로 처리하는 if 5화예요. 그럼 3월의 값부터 먼저 첫 번째 5화부터 하지 마시고 이렇게 3월의 값이 85 이상이에요. 한번 판단을 먼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화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4월의 점수가 85 이상이에요. 5월의 점수가 85 이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3월, 4월, 5월의 진단 결과가 85점 이상이에요. 판단하시고 확인하셔서 true, false를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85점 넘는 게 두 개네요. 여기도 85점을 다 넘네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true면 결과가 true가 되는 게 5화 연산이잖아요. true, false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합격, 불합격을 누르시면 되죠. 확인하시고 내용을 따당 하고 더블 클릭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나머지 문제들은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네요.